안녕하세요. 행신고 1학년 친구들. 저희 이제 2차 모의 시험 해설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첫 번째로 구성된 부분은 바로 토론에 관한 부분이었어요. 토론 같은 경우에는 찬성과 반대에 관한 각각의 입론 내용, 그리고 반론의 내용, 주장과 근거뿐만 아니라 역할에 대한 부분도 시험에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문제를 좀 내보았습니다. 1번부터 보도록 해볼게요. 이와 같은 담화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였는데 이 유형이 이제 토론이라고 하는 부분이었잖아요. 토론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하는 단어는 바로 주장이라는 게 어디 있나, 주장과 근거가 타당한 이런 식으로 주장, 근거 이런 이야기가 있는 답지를 골라야 됩니다. 그러면은 답이 일단은 5번이 돼요. 여기서 보면은 논리적인 의견, 자기 입장의 타당성 이런 부분들이 글씨로 보이죠? 여기가 이제 맞게 되는데 조금 주의해야 되는 답이 뭐냐면은 3번인 것 같아요. 문제상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 다른 의견 이거 맞는 것 같아 하고 갈 수 있는데요. 조정, 합의하는 부분으로 가는 거는 어울리지 않아요. 조정하고 합의하는 경우에는 주로 우리가 토의 또는 아니면은 협상 이런 부분에 더 맞는 답입니다. 토의나 협상은 기본적으로 공통의 어떤 문제, 토의 같은 경우에는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의 답을 내는 거라면 협상은 서로 원하는 바가 있어서 윈윈하고자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토의하고 협상 같은 경우는 이런 여기 나오는 것처럼 합의, 그런 합의를 지키는 어떤 그런 규칙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게 되지만 토론 같은 경우에는 승패가 명확한 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이 맞고 너네 말은 틀렸어 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합의라는 말과는 되게 어울리지 않은 그런 대화였어요. 자, 다음에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회자의 역할을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 보면은 먼저 1, 2, 3번 기억, 니은, 디귿을 봤을 때 기억, 니은, 디귿은 일반적으로 토론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 리얼 같은 경우에는 추가 발언을 요구한다? 이런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과서에서 배우는 토론의 경우에는 거의 나오지 않는 사회자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자 지금 보면 1, 2, 3, 4, 5번을 보면은 답지가 3개가 아니라 2개밖에 없어요. 2개밖에 없다는 거는 기억, 니은, 디귿 중에 하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사회자의 대사만 한번 보도록 해보면 최근 어쩌고저쩌고 하게 되면서 로봇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이 이제 들어오게 되었는지, 그래서 이렇게 토론에 대한 먼저 배경을 우리한테 설명을 해 주었네요. 그 다음에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무슨 논제로 토론하겠다 해서 우리 오늘의 논제 소개를 했고요. 그리고 규칙을 잘 지켜달라라고 하는 부분까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배경을 설명하는 거 있었고요. 요약하는 부분은 대사 다음에 있는 부분이 될 텐데요. 그래서 보면은 찬성 측이 먼저 입론해달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순서와 진행을 하는 거는 맞지만 여기 보면은 반대 측에서 반대 신문해 주십시오. 역시 순서 진행하고 있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뭐 정리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하고 디귿 2개를 골라서 2번이 되네요. 만약에 뭐 발언을 요약해서 논의 진행을 돕는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보면은 다음으로 찬성 측에서 반대 신문해 주십시오라고 나오는 게 아니라 반대 일이 뭐라 말을 했다라고 정리하는 문장이 더 먼저 나올 거예요. 자, 3번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입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였는데요. 자, 요거는 사실 본문을 읽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토론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배웠다면, 이론을 기억했다면 1번 찬성 1이 논제에 사용된 용어를 정의한다는 거는 알고 있을 거예요. 찬성 측 첫 번째 입론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했었죠. 자, 그리고 나서 찬성 1은 문제가 중대하며 해결이 시급함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찬성 1 부분을 보면은 로봇셀을 주장하고 있는 것도 맞고, 그래서 로봇셀을 통해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와 어떤 점이 다른지, 그리고 로봇이 도입이 됨으로써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라는 것보다는 좀 더 배경 설명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네요. 반대 1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의 말을 인용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고 싶은데, 전문가의 말이 뭐 누구누구 말에 따르면, 누구누구의 의견에 따르면 이런 말이 없었기 때문에 넘어가고, 제기할 만한 주장을 예측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할 수 있겠지만 요런 멘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 자신이 경험한 바를 근거로 제시하는 거는 오히려 타당성을 떨어뜨리는 그런 경험이 되기 때문에 너무 보편적이지 못한 그런 경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5번은 지워야 합니다. 기억과 니은의 반대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였는데요. 반대신문의 기능을 우리가 알면 되는 거겠죠. 반대신문은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논리적 허점을 지적하려고 하는 부분인 거잖아. 그래서 기억부터 읽어볼게요. 기존의 일자리가 사라지더라도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실업률이 증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셨나요? 라고 하면서 다르게 생각하면은 네 말이 틀리잖아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은 요런 부분과 어울리는 거는 1번이야. 네 말이 진짜 맞아? 다른 쪽으로도 생각해봤어? 그랬을 때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그런 맥락이 되겠죠. 니은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너가 이렇게 말했는데 사회 전 분야에 활용된 다양한 일자리를 차지할 수 있어 성격이 다르다는 점 다르게 생각해보지는 않았니? 라고 해서 네 말 정말 맞아? 라고 하는 1번이 답이 됩니다. 근거의 출처를 물어본다면 뭐 제가 본 자료는 어디에서 뭐 몇 년도의 자료인데 너랑 좀 내용이 다른데? 이렇게 나올 거고요. 법적인 근거가 제시되었는지 묻는다면 진짜로 법률에 대한 단어가 등장을 해야 되겠죠? 용어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요거는 사실 조금 만약에 진짜 반대신문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이 토론은 망한 토론이에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용어도 모른다는 거는 서로 지금 입론 단계에서 했어야 했던 그 정의가 제대로 안 되었다는 거거든. 좀 심각한 그런 답지가 되는 거고요. 전문적인 자료로 뒷받침되었는지 이것도 사실은 2번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출처가 명확한지 제대로 된 건지 믿을 만한 건지 이런 거기 때문에 2번 선지하고 연결되는 답지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 넘어가서 3위인곡으로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3위인곡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가사 작품이고 또 옛날 말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 현대어로 정확하게 좀 떠올라야 된다라고 선생님 생각해요. 정철의 송미인곡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다른 교과서에는 3위인곡보다 송미인곡이 더 많이 실려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3위인곡이라고 하는 작품이 먼저 등장한 건 맞고요. 이후에 송미인곡이라고 하는 작품이 연이어서 나옵니다. 속편할 때 속자를 쓰게 되는 건데 이 송미인곡 같은 경우에는 두 명의 여성 화자가 대화하는 것처럼 작성이 되어가지고 훨씬 더 문학적으로 뛰어나다라는 평가를 얻어요. 그런데 이 모든 작품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여성 화자가 이별한 것처럼 썼다는 거야. 여성 화자가 이별한 것처럼 쓰게 되었는데 이게 이제 다른 유배 가사 작품에서부터 전통이 이어져서 여기까지 오게 되는 거고, 또 마지막으로 보면은 차라리 죽어서 이렇게 하는 변하지 않는 충성심 이 등장한다는 게 송미인곡과 삼위인곡의 공통점이기 때문에요. 요런 공통점 같이 공부해 두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문제 지금 보면은 적절하지 않은 것 고르는 문제인데요. 적절하지 않은 답이 무엇인고 하면은 먼저 여기에서 답은 2번이야. 범나비가 화자의 모습이 투영된 시어는 일단 맞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차라리 죽어서 변하지 않는 어떤 존재가 되겠다라고 하는 게 포인트거든. 그래서 차라리 시어지어 나거리나 되어서 님 계신 창밖에서 비출 거야 라고 하고 이 사람이 이야기하기에 상대방이 조언하기를 야 달은 너무 멀리서 은은히 비춰주잖아.
그러니까 달 말고 구준비가 돼서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 라고 조언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각시님이 투영된 시어가 아니라 나궐이나 구준비와 같은 단어로 이제 그 답을 골라야 됩니다. 부정적인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하는데요. 왜냐하면 둘 다 유배가사예요. 지금 우리 화자는 임금님 곁에서 쫓겨나 있고 그래서 돌아가고자 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요거 기억합시다. 여성적 어조, 우리 많은 친구들이 여성적 어조가 뭔지 질문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이거 그냥 쉽게 말하면 존댓말로 설명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연물에 상징적인 의미 부여했다라고 하는데 우리 본문에서는 그 범나비 그리고 여기 보기시에서는 나궐 또는 구준비 내가 죽어서 새로 태어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님에게 갈 거야 라고 하는 거지. 보기에 시적화전 적극적이고 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바로 구준비 때문에 그래. 우리 굳은 비, 일단 비가 내리면은 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어제 달 봤나요? 어제 달 모양이 혹시 기억이 나나요? 대부분의 친구들이 어제 내가 달을 봤나? 이런 마음이거든. 근데 비가 내리는 거, 우리 언제 비 왔는지는 정확하게 기억하거든요. 며칠 전에 뭐 비가 엄청 왔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비라고 하는 게 또 님의 옷에 몸에 직접적으로 닿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적극적이고 의지적인 그런 느낌을 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6번 역시 송민곡하고 연결되는 문제인데요. 위 글과 비교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보면은 이 맨 처음에 보면은 어와 너구나 내 이야기를 들어봐라. 내 얼굴과 이 행동이 님이 사랑함 즉 사랑받을만 해서 어쩐지 나를 보시고 너였구나 라고 여기셔서 나도 님을 믿어서 다른 뜻이 전혀 없어서 이리 교태 부리고 어지러이 굴었던데 반기시는 얼굴빛이 옛날과 어찌 달라지셨는가 라고 지금 표현을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알맞지 않은 것을 이제 고르는 건데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송미인곡은 속편이었다. 요거는 이제 그래서 기억해 둘게요. 순 우리말의 묘미. 여기 보면 한자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순 우리말의 묘미를 잘 살렸고요. 그렇다고 해서 삼위인곡이 한시, 고사, 한시 이런 거를 인용한 건 아니에요. 고사라고 하는 거는 옛날에 중국 이야기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런 부분이 없었고요. 그래서 삼인곡하고 송민곡이 둘 다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잘 묘사하긴 했는데 더 문학적으로 뛰어난 건 누군가 하면은 송민곡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아까 선생님이 여인의 상황으로 표현했다 그랬죠? 그리고 송미인곡은 두 명의 화자가 등장해서 대화한다. 선생님이 바로 앞에서 이야기했고요. 5번 같은 경우에는 3인곡은 서민의 여성 목소리를 빌려오고 있는데 비해서 송미인곡은 사대부가 여성의 목소리를 빌려옴으로써 표현의 어조가 달라지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6번에 5번은 조금 답이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해요. 왜냐하면 확실하게 얘가 서민이니 아니니 이걸 따지기는 어렵거든. 근데 왜냐하면 우리가 옛날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2번 일단 고사나 한시가 없다는 게 너무 명확해요. 여성의 목소리 여성의 목소리 이거는 있거든요. 근데 고사가 없다는 게 너무 명확해서 2번으로 골라줘야 돼요. 국어 문제를 풀다 보면 1, 2, 3, 4, 5번 중에 이런 것처럼 좀 뭔가 애매한 답지와 확실한 답지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많은 친구들이 애매한 답지로 가는 경우가 있어. 왜 그러냐면 내 공부가 충분하지 않아서야. 불안해서. 근데 이런 경우에는 야 고사랑 한시가 없으니까 당연히 2번이지 하고 당당하게 2번을 체크하셔야 돼요. 이건 잘 모르겠는데 이거 서민 사대부 잘 모르겠어. 그러면은 그냥 5번 갈까? 이러면 안 돼. 내 정보를 믿고 가야 하는 거예요. 항상 시험 볼 때는. 자, 다음 7번을 보면은 정천의 3인곡하고 그런의 이소라고 하는 작품을 이제 비교하는 부분인데요. 자, 7번의 답을 일단 적절해서 아는 걸 먼저 볼게요. 답은 5번인데 왜 그러냐면 윗글의 화자는 모두 자신의 탓이라고 하고 이별을 안타까워하고 있어. 우리 어떤 부분에서 그러냐면은 내가 지은 죄가 산같이 쌓여 있으니 풀어내어 생각해 보아도 다 내 탓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여기 부분 말고 여기 지금 우리 여기 없는 부분인데 님의 소식을 쓰도록 해볼게요. 하다가 모두 자신의 탓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모두 자신의
탓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근데 나를 읽어볼게요. 나의 화자는 자신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자신의 마음도 살펴주지 않는 인과 이별하게 된 것이 그나마 다행이다 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 나의 그 말이 해로운 줄 알면서도 내버려둘 수가 없어서 임 때문에 내가 그렇게 말을 한 거야. 근데 임금님이 나한테 그래 내가 너 용서해줄게 라고 약속했는데, 돌아서 저놈을 매우 쳐라 할 줄은 나 너무 몰랐다. 그러면서 잦은 변덕이 너무 마음 아파 라고 하는 거지. 그럼 보면은 기본적으로 마음이 아픈 거지 헤어져서 다행이라는 부분은 없어요. 그리고 요거 하나 또 기억해 줄 게 있는데요. 이제 고대 왕의 세상에서 왕이 있던 시절 세상에서 중요한 거는 충성심이 엄청 중요해. 충성심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님과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임금님 곁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이게 맞는 거지. 그 거지 같은 임금님 내 옆에서 멀어져서 너무 다행이야 라고 생각하는 시는 아예 없어요. 아예 없기 때문에 5번에 같이 떨어져서 정말 다행이야 라고 하는 건 진짜 절대로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7번에서 보면은 여기서 보았을 때 둘 다 슬퍼하는 여인이 등장한다는 거 이제 맞지요? 그리고 죽어서라도 임을 다시 만나겠다 해서 차라리 쉬어지어 이런 표현이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화자의 임의 소식을 알아보고 임에게 자신의 마음을 보이겠다 적극적인 태도, 여기서 보면은 가는 속만 태우고 있고요. 이미 자신이 몰라줘도 따르겠다는 소극적인 태도, 여기서 보면은 마지막에 그 범나비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신하의 마음 보면은 대부분 직언 이런 것들이 임금님에게 하는 그 바른 소리, 바른 어떤 조언 이런 거기 때문에 여기도 맞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넘어갈 수 있도록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도 같이 이어서 보면은 삼위인곡하고 송미인곡하고 선생님이 비교하는 문제를 넣어놨는데요. 적절하지 않은 거 이제 보면은 5번이죠. 왜? 자연의 흥겨움 아니라 그랬지? 이거 유배 가사라 그랬지? 유배 갔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유배 갔으니까 임금님 곁으로 다시 나 돌아가야 돼? 라고 하는 게 맞는 거지. 자연에 있으면 임금님 곁으로 안 가도 괜찮아? 라고 하는 거예요. 가와 보기의 갈래상 특징을 비교한 거였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은 가와 나는 둘 다 가사였고요. 그리고 보기는요 여기서 시조예요. 이 두 개는 둘 다 공통점이 있는데요. 일단 조선시대에 주로 양반을 만들었고요. 사음부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게 비슷하고요. 그리고 가와 나 같은 경우에는 시조에 비해서 훨씬 더 조금 더 길이가 길어졌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내용을 많이 적을 수 있었다는 거, 이런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5번을 보면은 보기는 가나에 비해 창작가 향기 중에 엄격하게 제한되어 생명력이었겠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조는 심지어 지금도 쓰고 있어요. 현대시조라고 해서 지금도 쓰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시조라고 하는 게 조선 후기에 가면은 훨씬 더 작자층이 넓어지게 되면서, 물론 가사도 마찬가지야. 가사나 시조나 둘 다 작자층이 넓어지게 되면서 일반 백성들도 포함을 하게 됩니다. 2번 잠깐 볼게요. 두 갈래 모두 마지막 구 첫 어절에 음수를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종장 첫 음보 맨 마지막 줄에 3음보로 시작하는 게 규칙적으로 똑같다라고 하는 건데요. 왜 그러냐면은 하루도 12때 여기 이제 맨 마지막 님이야 나인 줄 모르셔도 내 님 조치라 하느라 해서 여기가 세 글자로 시작을 한다는 뜻이고요. 여기서도 맨 마지막 줄을 보면 각신님 다른커녕 해서 마지막에 세 글자로 시작을 하는 그런 구조를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설명하는 부분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10번 가와 나의 시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데요. 여기서 이제 적절하지 못한 거는 뭐냐면은 4번이야. 일단 나머지는 다 맞아서 만약에 내가 잘 모른다 그럼 꼭 외워주세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소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죠. 여기서 소식은 님 계신 곳의 소식을 알고자 하는데 지금 그거를 내가 못 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여기 부분이야. 님다의 소식을 아무려 알자 하니 오늘도 거의로다라고 해서 님의 소식이에요. 여기 해석이. 그래서 여기서는 님에게 전하는 화자의 사랑이라고 하면 안 되고 여기서는 님의 소식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11번 밑줄 친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이라고 하는데요. 얘도 일단 볼게요. 11번의 답은 일단 2번인데요. 그럼 니은이 먼저 뭔지 보도록 해볼게요. 니은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 하룻밤 서리김에 기러기가 울면서 날아갈제라고 해요. 자, 그럼 여기서 생각해봐. 기러기 왜 울겠어? 기러기 일단 울잖아. 근데 우리 이 시 생각을 해보면은 님하고 이별해서 지금 슬프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님 계신 곳에 소식 알고 싶다 막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니까 내적 갈등이라는 말이 너무 어울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감정이 울면서 간다는 거니까 요거는 맞죠. 하지만 내적 갈등은 될 수 없습니다. 디귿 부분 요것도 잠깐 조금 같이 보도록 해볼게요. 심상 공곡을 점락같이 만드소서라고 하는 이 부분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심산 공곡이라고 하는 게 여기 위쪽에다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배웠는데 요거 해는 임금님 상징한다 해서 해, 달, 별, 임금님 상징하죠. 근데 해달별 임금님 상징하는데 그래서 햇빛이 선정을 임금님의 좋은 정치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심산궁곡은 어떤 곳이야? 심산궁곡은 햇빛이 닿지 않는 곳이 되니까 임금님의 그런 선정이 닿지 않는 곳인데 여기서 표현하기를 이곳을 어떻게 만들어 달라? 점락같이, 배낮같이, 전낮같이 이거는 뭐냐? 대낮이라는 한 단어예요. 대낮. 그러니까 햇빛이 가득한 곳으로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거니까 그만큼 임금님의 선정을 당부하는 부분이었던 거죠. 그래서 선정을 당부하는 이유가 뭐겠어? 당연히 백성을 사랑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리얼 부분을 보면은 대화를 한다라고 하는데요. 리얼 부분 보면 그런 생각 마오 마음에 맺힌 일이 있어요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헤어진 그 주인공을 위로하는 아이 그렇게 생각하지 마. 뭐 그렇게 나쁘게 생각해라고 위로하니까 근데 내가 가슴에 이게 내가 가슴에 맺힌 말이 있어라고 하면서 대화를 주고받는 부분입니다. 그러고 미음 같은 경우에는 아까 구준비였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해서 넘어갈 수 있도록 해볼게요. 자, 다음에 14번으로 넘어와서 어저 내일이야 그릴 줄 미안 12번 요거 부분인데요. 공통점인데 요 세 작품이 지금 다 보면은 갈래로 따지면 시조이지만 가는 일반 그냥 평범한 평시조, 나는 중간에 길이가 길어진 사설시조, 마지막 다는 다시 평시조예요. 잠깐 시조 조금만 설명하고 갑시다. 시조는 방금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조선시대 때 주로 양반이나 기생이 만들었는데 이게 시대가 흘러가면서 사설시조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하는데요. 이거는 조선 후기에 작자층 또는 향유층 즐기는 사람들의 백성들이 참여하게 되면서 훨씬 더 일상적인 이야기나 소재, 주제, 그리고 해학적인 요소들이 되게 많이 추가가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자, 그러면은 12번 보도록 해볼게요. 공통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답은 3번이었습니다. 셋 다 님이 내 옆에 없어서 아유 내가 가지 말라고 했었으면 안 갔을 텐데 굳이 내가 막 보내고서 님 그리워하네 라고 하는 거고 나에서도 시조는 종장을 보면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종장 보면은 여기가 종장이 잘못 표시가 되는데 어저께 여기가 마지막 줄이야. 어저께 님을 여인 내안 어저께 님을 내가 여의었다. 여의었다라고 하는 거는 뭐 잃어버렸다? 또는 없어졌다? 더 쉽게 말하면 헤어졌다?
님이라로 항상 해석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저께 님이랑 헤어졌다라고 하는 거고, 마지막 정철도 보면은 고운님 계신 고대가 비취어나 보리라라고 하죠. 고운님이 뭐야? 내가 사랑하는 님. 물론 정철이니까 이건 임금님이긴 할 텐데, 그곳에다가 내가 비춰주고 싶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내 옆에 없으니까 내가 비춰주고 싶다는 소망만 가지고 있는 상황인 거겠죠. 그래서 임의 부재 부분이 되는 거고요. 13번 가와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는 건데, 적절하지 않은 거는 몇 번인고 하면은 여기서 일단 답은 4번이에요. 요거는 배우지 않은 작품이어서 선생님 좀 설명을 해볼게요. 나무도 바위도 돌도 없는 산에 이제 매에게 이렇게 매가 까투리를 잡아먹으려고 막 이렇게 이렇게 날갯짓 하고 있을 때 까투리의 마음 어떻겠어? 너무 초조하고 무섭고 이러겠죠. 대천 엄청 넓은 바다 가운데 물건을 1천석을 엄청 많이 실은 배가 완전 다 박살나고 해적이 막 쫓아오고 있어. 그때 그 배를 운전하는 뱃사공의 마음 어떻겠어? 엄청 초조하고 까투리보다 더 막 지금 진짜 죽내만에 하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저께 님이랑 이별한 내 마음하고 세 가지를 비교했을 때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아프고 심각한 건 뭐냐면 며칠 전에 이별한 내 마음이 제일 슬퍼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뭔가 자신이 한없이 나약한 존재다라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 걔네들보다 지금 내 마음이 더 아프고 더 슬퍼라고 하는 일종의 비교의 대상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번이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3번 선지를 보면은 자신의 절박한 처지를 이 까투리하고 비교해서 표현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맞다라고 보게 되는 거지. 우리 여기에서 되게 또 중요한 답지가 있는데요. 2번 이시라 하다마는 자신이 하지 못한 행위를 가려는 상대를 실행한 행위를 의미하는군. 요거 답지 꼭 기억해 주세요. 내가 있으라고 했으면 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가정법이 되는 거죠. 가지 말고 내 옆에 있어줘 라고 했으면 님이 안 갔을 텐데 내가 그렇게 말해서 님이 갔다라는 상황이라는 거죠. 여기 부분에서 우리 또 중요한 거 뭐였어? 제 구태야라고 하는 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 거였죠. 내가 굳이 그렇게 보냈다라고 하는 것과 님이 결국에는 갔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이 있었다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14번으로 역시 가보도록 해볼게요. 여기서 보면은 세 작품이 있는데 세 개가 다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죠. 일반적인 평시조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여기서 보면 가시 읽어볼게요. 방 안에 켜있는 촛불은 누구와 이별하였길래 겉으로 눈물이 흐르고 속으로 타는 줄은 모르는가. 우리도 저 촛불 같아서 속 타는 줄 모르는구나 라고 해서 우리가 초가 이제 불에 타면은 촛농이 흐르고 그리고 심지가 타는 거잖아. 이거를 이제 의인화 그리고 나하고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동병상련의 처지를 표현을 해서 나랑 초랑 똑같구만 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다에서 보면은 앞 못에 든 고기들아 너희 와 여기 와 있니? 누가 너를 몰아다가 너커들 든다. 여러분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또 하나 있는데요. 주어가 너라고 시작을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2인칭 청자로 하고 있잖아. 그럴 때 니은다는 질문 형태라는 걸 꼭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못에 들어있는 고기들아 너네 왜 여기에 와 있니? 부캐 청소, 부캐 맑은 연못을 어디에다 두고 다 이곳에 와 있는 거야. 들어오고 나서 못 가는 그런 정은 너나 나나 똑같네 라고 해서 이제 다른 물고기들한테 왜 여기 있어? 다른 곳 좋은 곳 두고 왜 여기 있어? 너네 나랑 똑같구나. 이 정이 무서워서 못 가는구나.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작품이었어요. 14번에 그래서 이제 답이 무엇인고 적절한 거를 보면은 3번인데요. 여기서 보면은 동일시라고 하잖아. 자신을 동시에 너랑 나랑 똑같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보면은 우리도 저 촛불 같아서 라고 하고 있고요. 가에서도 너랑 나랑 다르겠느냐 라고 하면서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단 그 다음에 가하고 나는 역사적인 사건을 인용했다라고 하는데 역사적 사건 뭔지 우리 지금 눈에 안 보이죠? 그러니까 답이 안 되고요.
가와 다는 각 장을 사음보로 구성하여 율격적 정형성을 지키고 있다. 요거는 이제 조금 함정을 파놓은 부분이기는 하거든요. 이번에 여기서 보면은 다시가 들고도 못 나는 정은 너랑 나랑 다르겠느냐라고 해서 들고도 못 나는 정이야 너와 내가 다르랴. 여기 부분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사음보라는 거 알겠는데 첫 번째 줄 우리가 이걸 초장해줘요. 안못에 든 고기들아 너와 든다. 네 너를 몰아다가 넣거든 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다섯 음보 1, 2, 3, 4, 5, 5음보잖아. 그래서 약간 이 기본 율격을 벗어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완전한 사음보가 아니어서 이 여기 부분도 제껴야 됩니다. 나와 다는 서로 대비되는 이런 공간을 제시한다고 하는데 나에서 없죠? 여러분 우리가 배웠던 작품인 나에서는 없었어요. 그래서 고민할 필요 없이 제껴버리게 되는 거고요. 나와 다른 상징적인 소재를 활용하여 라고 하는데 나에서도 역시 그런 상징적인 소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답은 3번이었어요. 15번에 A랑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보게 되는데요. 보내고 그리워하는 정이라고 하는 부분과 그리고 들고도 못 나는 정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둘 다 지금 보면은 보내고 그리워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 화장터는 사실 불만 사항이지. 왜? 안 갔으면 좋았는데 내가 막 보냈다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다에서도 들어오고 나서 이제 못 나가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한탄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 답은 2번이야. 먼저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거는 맞아요. 여기는 전혀 문제가 없어. 근데 극복 의지가 아닙니다. 자, 여기서 또 우리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거. 의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 의지는 현실을 바꾸려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뭐 되게 굳세게 마음을 먹는다거나 아니면 내가 이걸 어떻게 해보겠어 라고 하는 식으로 표현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의지는 대부분 시의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면 되게 많이 쉽게 나타나거든요. 근데 우리 본문에서 배웠던 이 황진희 씨도 그렇고 다도 그렇고 그냥 어쩔 수 어떡하겠어 우리 여기서 이제 못 벗어나는데 이런 느낌이 더 가깝지 그러니까 뭐 바꾸겠어 님을 데려오겠어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서 의지라고 하는 게 잘못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 여기서 보면 되고요. 15번에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많이도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게 3번인 부분이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자신의 선택, 님을 보냈다는 거는 이제 맞게 되는 거지. 그리고 고통은 그런데 B를 보면은 외적인 요인에 의해 크게 작용한다라고 하는데 외적 요인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 말 그대로 어떤 외부 상황이라는 거잖아.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뭐 올 때는 우리가 어떻게 왔는지 지금 잘 모르겠지만 들고도 못 나는 정이니까 나갈 수가 없다는 표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갈 수 없다는 표현인 걸 보니까 나는 사실은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가라고 하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외적인 요인이 작용을 하고 있구나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5번. 5번도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후회, 님이 가지 않도록 내가 잡으면 안 갔을 텐데 라고 하는 후회가 생기게 되는 거죠. 한탄이라고 하는 거 에휴 이런 느낌인데 여기서 보면 야 들어오고서 못 나가는 건 너랑 나랑 뭐 처지가 똑같네 에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5번도 맞는 답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은 이제 고려가요 작품을 선생님이 이제 묶어서 출제를 했는데요. 첫 번째 서경별곡부터 간단하게 보도록 해볼게요. 서경별곡은 고려가요이고요. 여기에서는 여성 화자가 이별을 거부하는 것처럼 이제 쓰여 있어. 여기에서 이별이 여성 화자라는 걸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은 여기 맨 첫 번째 줄을 보면은요. 질삼배를 버리고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질삼배가 뭐냐면 길쌈하던 배라고 해서 옛날에 옷감을 만들던 그런 단어를 표현을 하고 있어. 근데 이런 것들은
당시에 여성들의 그런 역할이었기 때문에 여성들이 하던 일이었기 때문에 우리 화자가 여자임을 알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사랑해 주신다면 울면서 쫓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님을 따라가고 싶다 쫓아갈 거야 라고 하기 때문에 되게 적극적인 이별을 거부하는 그런 태도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나는 배운 작품에서 잠깐 넘어가고 다는요 이황의 도산시비곡인데요. 내용을 보면은 세 줄로 구성이 되어 있죠. 얘네들 시조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시조에 대해서는 앞에서 배웠으니까 16번 먼저 바로 가보도록 해볼게요. 16번에 적절하지 않은 답은 먼저 5번이에요. 왜냐면은 나는 대상을 자연물에 비유하였다라고 하고 있잖아. 근데 가에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어서 여기서 보면은 대동강 넓은지 몰라서 배를 내어 놓았느냐 사공아 네 각시 네 부인이 바람났는데 그것도 모르고 열배에 내가 사랑하는 님을 요건 생략된 단어예요. 얹었느냐 사공아 하면서 님이 떠난 거에 대해서 사공을 막 욕을 하면서 대동강 건너편 꽃을 배 타고 가면 꺾을 것입니다 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대동강 건너편의 이 꽃이라고 하는 게 다른 여인을 상징하는 시어거든. 그러기 때문에 가도 나도 둘 다 뭔가 자연에 비유하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답은 5번이었어요. 여기서 우리 실수할 수 있는 시험 문제 3번. 요거는 외워주셔야 돼요. 고려소교, 사문보, 시조, 사음보. 아시겠죠? 17번 가와 나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먼저 적절하지 않은 거 보면은 일단 1번이고요. 왜냐하면은 17번에 님에 대한 원망이 가에도 있고요. 나에도 있거든요. 가는 지금 딱 봐도 다른 여인 만난다고 하니까 원망할 수밖에 없겠지? 근데 17번에는 나의 경우에는 여기서 보면은 4월을 보면은 꾀꼬리 새는 돌아왔는데 무슨 일인지 내 님은 안 오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가 원망의 마음도 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이 되고요. 송축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앞에 진달래 것에서 이야기했는데 송축님이 잘 되기를 바람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에 보면은 우리 님 되게 멋있고 되게 잘났고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죠. 가와 나에서 여성 화자인 거는 알 수 있고요. 우리 여성 화자 대부분 그리고 이렇게 감정 표현을 많이 하고 사랑 이야기하고 이러면은 우리 화자가 여성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고려가요에서 또 우리가 같이 기억해야 될 게 월령체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매 달에 맞춰서. 그렇기 때문에 계절이 따라서 새로워지는 임에 대한 상사애정, 사랑의 이야기라고 하는 걸 쓸 때 얘를 맞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동동 이어서 계속 가볼게요. 보기에 A와 B의 관점에서 윗글을 감상했다라고 하는데요. 동동을 한 사람이 창작한 완결 작품인 닫힌 구조로 보는 것과 여러 사람에 의해서 보는 열린 구조로 보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는 여러 사람에 의해서 열린 구조로 보는 경우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지.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이야. 5월과 9월에 임을 위해서 약과 꽃을 준비하는 여인은 한 여인의 직업정서 아니라 했지. 방금 전에 우리 이거 각각의 서로 다 다른 여인들이라고 보자고 했었잖아. 열린 구조에 의하면은 여러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한 여인이라고 하면 안 되고 서로 다른 여인이라고 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이 오답이었고요. 19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답은 3번이었죠. 빛과 빛 그리고 보리수 나무까지는 버려진 처지를 묘사를 하는 거였고 화자였고요. 꾀꼬리는 어떤 존재였어? 님과 반대되는
님은 왔지만, 꾀꼬리 새는 왔지만 님은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랬고요. 19번에 이거는 5번에 5월령에 이 약은 맞는데 황화라고 하는 거는 받치는 게 아니라 그만큼 꽃 속에 있으니까 조용하다. 님이 없는 걸 오히려 드러내는 그런 드러내는 단어였고요. 그리고 7월에 백종과 8월에 갑에는 화자가 소원을 빌게 되는 이라고 하는데 8월에 같은 경우에 소원을 비는 게 아니라 오늘 님이 없으면 이거 한가위 다 의미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11월에 봉당은 매우 추운 상황이었는데 여기서는 이 봉당은 님이 없는 외로운 상황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20번에 이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한 똑같은 문제인데요. 20번의 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외로운 처지가 아니라 냇물과 반대되는 화자의 처지였고요. 왜냐면 냇물은 얼었다가 녹았다 하면서 섞이는데 화자는 혼자 있다고 그랬었지? 그리고 이 원망, 약을 주는데 원망하면 이거 거의 뭐 약간 살인 예고 이런 거 아니야? 아니죠. 님이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는 부분이었고요. 7월령에는 제사상을 차려서 임의 만수무강을 이제 기원한다라고 하는데 만수무강이 아니라 여기서는 우리가 함께 살고 싶어요 하는 거였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응 이거는 뭐였어? 젓가락을 님 앞에 놓으니까 손님이 가져다 물었다라고 하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맺어지지 못함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게 3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고모도화가 볼 수 있도록 해볼게요. 21번 달을 바탕으로 가와 나를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이해한 내용을 적절히 하는 것은 인데요. 이게 좀 수능형 스타일인데 선생님이 여기서 추천하는 건 뭐냐면 내가 사실 가하고 나를 좀 어느 정도 이제 배경 지식 있다 안다 이러면은 달을 과감하게 버리고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접근을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답은 뭐냐면은 5번이 되는데요. 여기서 집단적인 의식이 이제 넘어가는 작품이다라고 하는 것은 가는 맞아. 근데 나는 안 돼. 왜냐면은 나는 시대적으로 통일신라 시대거든. 그러니까 이미 그 전에 막 삼국시대 막 이럴 때 이런 과도기를 다 거치면서 넘어간 거고 여기서 대표적인 게 구지가를 보면은 구지가는 집단 노동요였잖아. 근데 이게 뭐 공모도화가나 아니면 황조가를 생각을 해보면은 얘네들은 개인의 정서를 노래하기 때문에 이 시기를 과도기라고 말하지 통일신라 시대로 보지 않아요. 고대가요라는 점, 향가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19채 향가였다는 거, 그래서 낙구, 9번째 줄에 감탄사 있다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되죠. 이 시기에는 우리 글자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말로 구전되다가 한자로 기록되었다가 그게 다시 이제 또 한글로 번역이 된 복잡하죠. 그런 분위기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찬기파랑가랑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 보도록 해볼게요. 찬기파랑가랑 모죽지랑가는 둘 다 화랑을 좀 예찬하고 그리워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찬기파랑가는 상대적으로 그냥 찬양하는 느낌에 가깝다면 모죽지랑가는 그 죽지랑을 되게 그리워하는 죽음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그리워하는 작품입니다. 두 작품 다 기본적으로 향가였고요. 지심은 다도 우리가 배웠던 향가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셋 다 공통점이 향가라는 거 외에도 내가 좋아하는 기파랑이 그리고 죽지랑이 그리고 내 여동생이 죽었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 그래서 2번인데 선생님 왜 22번에 1번은 안 되죠? 라고 하는데 나가 8구체 향가예요. 1, 2, 3, 4, 5, 6, 7, 8, 8구체 향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9채라고 보면 안 되고요. 대조적인 소재를 통해 대상에 긍정적인 속성을 부각하는 건 일단 우리가 배웠던 제목말가에도 이미 없으니까 답을 제끼겠습니다. 다음 23번에서 이제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는 건데요. 여기에서 아까 전에 말했듯이 죽지랑이 죽어가지고 그 사람을 그리워하는 작품이잖아. 그래가지고 여기서 답은 3번이야. 이게 무덤이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좀 어려운데 다부숙에 있는 무덤에서 자면서 님을 그리워한다는 표현이거든. 그래서 요거는 조금 어려웠어요. 사실 요런 문제를 풀 때는 내가 4번, 5번은 확실하게 배운 거니까 일단 제끼고 이거는 제끼고 그리고 깃파랑의 인품, 기역 부분을 이제 보게 되면은 눈이 모를 덮을 곳갈이여라고 하는데 눈이 덮을 수 없는 곳갈이다라고 하니까 눈조차 덮을 수 없다라고 해서 기역도 제끼고요. 그리고 니은 부분을 보게 되면은 니은 간봄 못 오림에서 봄이 오지 못한다라고 해서 이제 되게 그립다라고 하는 표현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지우고 지워왔더니 이제 3번이 남더라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했어요. 근데 안 배운 데다가 옛날 말이어서 많이 어려웠을 거야. 그 다음 마지막 두 작품의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이제 그런 형제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었고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고 하면은요. 먼저 3번이 답인데요. 가와 나는 자연의 섭리에 비유해서 이별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가는 맞지만 나에는 없어. 떨어질 잎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표현을 했었죠. 근데 여기서는 동아줄이 이제 떴고 그리고 바람이 지나가고 서로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너와 나의 단절을 표현을 하고 있고 죽음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지만 어떤 자연의 섭리는 아니다 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까지 우리 같이 보았는데요. 혹시 또 보다가 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은 선생님한테 한 번 더 질문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여기까지 해설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문제는 기본 프린트, 학교에서 나눠준 프린트랑 선생님이랑 같이 정리한 부분을 먼저 암기하도록 해요. 네, 여기까지. 안녕.